잦은 이직이 습관화되신 프로 이직러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 더 높은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패턴이 서너 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성장하고 있는 건지 적응을 못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건지 말이죠. 높아지는 연봉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저희 집에는 애가 둘 있는데요.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 좀 읽으라고 강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 읽으면 용돈 10,000원을 주겠다고 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뭘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는데요. 그 책은 바로 김주환 님이 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셨든 아니든 책 제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저희 집 애들이 꼭 봤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고 20년 전의 저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 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애들이 책을 읽었는지 파악했던 방법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읽습니다. 밑줄 그어 놓은 부분 중에서 한 5군데에다 번호를 매겨 놓고는 그 5가지 에피소드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해를 했건 안 했건 읽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령 이해를 못해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기를 바랬던 건데요. 언젠가는 그 기억 덕분에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에피소드는 2차 대전 시기 네덜란드 임산부들의 질병과 유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 나치의 국토봉쇄로 네덜란드 국민들이 몇 달 동안 굶주렸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출산 전 석 달 동안 산모가 영양실조에 걸렸던 경우 태아가 출생한 이후에 고도 비만이나 당뇨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양 부족 상태에 있던 태아의 신체 장기들이 유사시를 대비해 최대한 많은 열량과 염분을 비축하는 체질로 바뀌면서 생긴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성인이 되고 산모가 되었을 때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혈액 속 당분을 최대한 빨아들여 지방으로 축적하는 체질로 바뀐 탓에 그들의 태아 역시 엄마 뱃속에서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서 동일한 질병이 대를 이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유전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유전 인자와는 전혀 관련 없이 환경이나 체질이 대물림되며 나타나는 현상을 유전으로 보는 것이 맞냐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다시 공부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유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타고난 지능 등 유전적 형질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부하는 환경이나 습관, 사고방식 등 생활 방식의 대물림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개인의 업적을 유전적 형질 등 통제 불가능한 제3의 영역 탓으로만 돌려버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에게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자기 분리화라는 행동 패턴인데요. 어린아이들 중에는 시험이 가까워올 때 의도적으로 공부하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험을 망쳤을 때 자기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핑계를 대기 위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데요. 자기 분리화 패턴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타고난 능력은 불변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잘 못 봐서 자기가 멍청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능력은 노력에 의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시험 한 번 못 본 건 그때 공부를 안 해 그런 것이지 내가 공부 못하는 멍청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못 본 시험으로 존재 자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분리화의 늪에 빠질 일은 없다는 것이죠. 드웩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애들에게 문제를 풀게 한 후에 한 그룹에는
이렇게 잘 푼 것을 보니 머리가 좋은가 보다 라고 칭찬을 하고, 다른 그룹에는 넌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인가 보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들에게 다른 문제들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요. 머리 좋음을 칭찬받은 어린이들은 최대한 쉬운 문제를 풀려고 한 반면에,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머리 좋음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능력 불변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면서 쉬운 문제를 풀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노력에 의해 성장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되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해당하는 앞부분 두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처럼 나머지 내용들에서 이 책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성과보다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러려면 어떤 품성을 갖춰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성들을 묶어서 무언가 이루어내는 능력, 열정과 인내를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그릿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살고 인생을 끝낼 게 아니라면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고,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는지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량이자 노력해서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역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의 버티는 능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1,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살다 보면 인생에 한두 번은 옮긴 지 얼마 안 되는 직장을 곧바로 또 옮기고 싶은 욕구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적응과 회피를 사회적 성장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지 말이죠. 짧게는 성장으로 보이지만 길게는 자기 커리어를 갉아먹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성장 곡선은 절대 일직선의 모습을 띠지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되 추세선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몇 번 경험했다고 가던 길을 바꿔버리면 절대 긴 오르막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살면서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약간 긴 오르막을 경험할 때까지 버티는 능력, 한국말로 존버, 영어로 그릿, 김주환 교수의 그릿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주환 교수의 그릿이 아닌 안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